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실시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솔 5월 3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 모셨습니다. 법조계의 보수 논객, 자, 서정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시점이면 한번 모셔야 되죠. 워낙 이 검수완박,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것이 지금 입법이 오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오후 4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고 이 땅땅 두드려서 마지막 꼼수의 마무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죠. 오전에 원래 10시에 국무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10시에 본회의를 했기 때문에 오후에 4시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포를 한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서두르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본인들에 대한 뭐 셀프 보호막치기라는 그 지적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이제 문재인, 네. 이재명 지키기로 이런 이제 검수완박 폭거를 하는데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뜻대로 안 될 것이다. 아, 뜻대로 안 된다. 뜻대로. 왜냐하면 이게 일단 4개월의 시간이 있고요.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4개월의 시간이 있죠. 예. 예. 아, 두 가지인데 원래 4가지. 예. 예. 네 가지인데 직권 남용 있잖아요. 예. 공직자는 이제 4개월의 시간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패. 예. 그다음에 경제는 1년 6개월. 예, 부패 경제 1년 6개월이죠. 시간이. 중수청 한국형 FBI 출범할 때까지. 예. 예.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이면요. 예. 지금 이게 수사가 충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기존에 예. 됐던 수사가 많기 때문에 예. 4개월에 끝날 것도 많다. 아, 4개월, 지금 뭐 유예기간 둔 4개월에. 예.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것 중에서 유예기간을 둔 4개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모든 이게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제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자.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의 범죄 4개, 예. 송철호 건, 4개. 그다음에 탈원전, 아,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예. 그리고 이제 타이스타 있잖아요. 이상직 연루된. 이 4개의 수사 상황들 예.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4개월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1년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이 부분과 같이 연결돼서. 예. 예. 4개를 이제 가져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예, 후보 이재명. 있잖아. 예. 또 이제 요즘 압수수색 2개 당했잖아요. 예, 경찰에서 했죠. 예. 그것도 이제 대장동 재판이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변호사비 대납. 대납. 그리고 이제 성남 FC 어제 후원. 경찰이 압수수색한. 예.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하고 아들 문제. 가족이죠. 예, 가족 문제. 요 4가지. 다 4가지네요. 4가지는 이제 오늘까지 예. 수사 상황을 이게 좀 알리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우리 제가 이게 자료를 쫙 정리해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 또 송국근 혼선을 위해서 별도로 네. 자료를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우선 문재인부터 살펴보죠. 네. 문재인 가장 큰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벗어나지 못할 가장 큰 범죄 혐의는 뭐죠? 결국 이제 송철호 건 있죠. 아, 울산시장 선거. 요거는 이제 제가 공소장을 다시 한번 전문을 예. 검토했어요. 예. 전문이 이제 71쪽입니다. 공소장 71페이지. 예, 예. 지금은 이제 8개 청와대 조직이 예. 13명인데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예. 이 공소장을 제가 또 문재인 이름을 살려봤죠. 언론마다 이게 조금씩 틀려요. 아, 다시 해. 언론마다 이게 한두 번 차이가 나요. 예, 예. 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이제 35번. 그 다음 주범이 백원우 민정비서관 있죠. 예, 백원우. 예. 백원우는 이제 17번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가 35번. 예. 공소장에 이제 1페이지 범행 동기부터 쭉 문재인이가 뭐 몇십 년 지기형 있잖아. 송철호. 당선부터. 예. 이 말은 이제 모든 게 문재인이가 모든 걸 이렇게 기획하고 그리고 이제 연출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주연 배우까지 했다. 예, 예. 이게 공소장에 다 나타나 있고요. 예, 예. 근데 작년에 왜 수사가 중단됐다가 선거 때문에 선거 때문에 중단됐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수사해가지고 조국하고 이제 임종석이 했잖아요. 예. 근데 그 기소는 안 했죠. 조국. 기소를 안 했죠. 예. 근데 그 불기소 결정문도 제가 봤더니 전부 이게 강한 의심은 든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증거가 부족해서 이게 불구소하는 예. 이런 게 강한 의심이라는 표현이 도처에 나옵니다. 강한 의심이 된다. 이 말은 이게 증거가 조금만 더 보충되면 예. 조국, 임종석 얼마든지 이게 기소가 된다. 왜냐하면 이게 무혐의라는 거는요. 예. 불기소라는 거는 그 당시에 증거 부족 때문에 기소를 안 하잖아. 예. 요거는 이제 기판력이라는 게 없어요. 이 말은 이게 한 번 무혐의가 돼도 얼마든지 증거가 있으면 재조사에서 기소하는 게 가능하다. 네.
옛날에 MB 다스 있죠. 그렇죠. 이것도 4번 무혐의 됐어요. 예, 예, 예. 근데 마지막에 기소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혐의는 판결을 받으면 일사부재리로 처벌 못하죠. 예. 근데 무혐의는 얼마든지 새로운 정인이나 양심스러운 한 명만 더 놓으면 검찰 바로 단계에서,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검찰 거예요. 단계에서 끝난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할 수 있고 검찰에서 재판으로 넘긴 것은 다시 재판을 못 한다는 얘기. 그런데 그 한번 판결을 받다가 살아버리면 그런데 이중형 금지하잖아요. 영미법에서. 한번 판결 받다가 처벌되면 2번 처벌 안 돼요. 그렇지만 이 검찰은 처벌된 게 아니죠. 네, 그렇죠. 무혐의가 됐잖아. 이런 거는 이게 새로운 정인, 새로운 증거만 있으면 기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이후에도 계속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문재인, 조국, 임종석 수사가 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과 관련해서 퇴임 후에 기소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이게 그 퇴임 중에는 재직 중에 소추 특권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이게 수사하고 있고요. 이거는 누가 제일 잘하느냐? 이 송철호 건을 주도한 부장검사가 김태은입니다. 김태은 많이 들어봤죠. 예. 이분도 그 김태은이가요. 91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왔는데 사법고시는 그 40회인데 연수하는데 1년 늦게 들어 31기거든요. 김태은 부장검사가 이게 진짜 수사를 다 해가지고 공장을 다 써놨는데 그때 추미애가 인사학살했죠. 인사학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보냈냐? 중앙지검의 공공수사 2부장 그 잘 나가던 부장을 대구의 형사부장으로 보낸 거예요. 엄청나게 기약을 보냈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인사 그 이후에 하면서 지금 이게 경주지청장입니다. 아주 조그만데요. 경주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장 수사력이도 뛰어나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나와가지고 정말 이게 특수사 말고 공공 전문가인데 이분을 이게 대구로 한번 기양 보내고 그다음에 경주로 2번 기양 보냈는데 이분이 이제 중용될 겁니다. 한동훈이가 되면 바로 제가 보기 중앙지검 차장이나 검사장 승진 30기 다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김태현한테 다시 맡기면 볼 것도 없죠. 본인이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4개월 내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간이 지금 이게 그 수사가 이제 요거는 공무원이잖아요. 직권남용. 공무원 범죄. 그러니까 이제 4개월. 근데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퇴임하고 나면 4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이다. 정명식과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4개월 내에 가능한 수사다. 문제까지. 문제가 올라 가능한 수사다. 이미 다 공수장에 35번 이름이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국, 임종석까지 수사해놨기 때문에 문재인만 불러서 확인하면 아니 13명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 13명이 재판 중인데 이게 35번 나오는 문재인을 빼면 이거는 수사가 아니죠. 그렇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뭐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 4개월 안에 가능한다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더 되는 것이 그 다음 문제는 어떤 게 있죠? 그 다음에 탈원전 있죠. 탈원전. 원전 그 경제성 조작 사건이죠. 탈원전도요. 처음에 이제 2단계로 재판 중에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국장 과장들 그 증거인멸했다고 실무자들. 뭐 최희봉 해서. 그거는 그 위에고. 그거는 그 위에. 그 밑에 아주 실무자들. 뭐 4급, 5급 있잖아요. 그때 밤에 들어가가.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재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소된 게 이제 배군규. 배군규. 그때 장관. 그 다음에 최희봉까지 갔죠. 최희봉이 근데 산업정책 비서관. 최희봉. 그 다음에 한수원 사장이 정재훈 사장. 3명이 또 기소가 됐죠. 그때 구속은 안 돼가지고 지금 불구속 상태에 재판받고 있는데 요것도 제가 체크해 보니까 지금 이게 최봉까지만 돼 있지만 그 뒤에 보고된 게 또 나왔어요. 그 녹취록 있죠. 444개 막 삭제하고 이랬잖아요. 그때 밤에. 그렇죠. 그걸 1월 날. 다 복원을 시켰거든요. 갔더니 뭐라는 게 삭제된 공문서에서 이런 문건이 나왔어요. 사회수석실 보고사항. 사회수석실. 그때 사회수석이 김수현입니다. 김수현. 부동산 정책실장도 하고 유명. 김수현까지는 당연히 조사가 돼야 되고요. 이게 일개 비서관이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수석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김수현까지는 문건이 높고요. 비서관에서 수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주도회가 이게 조작에 최희봉이하고 이게 같이 한 게 2명이 이름이 더 났는데 그게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그 당시에 문미옥.
그다음에 그 김해 혀에다가 이하면 해, 김해의 기후환경비서관. 기후환경비서관. 이 두 명도 넣었고 결국 이제 요 총책임자는 지금 이게 장하성입니다. 장하성. 당시 그 정책실장이 장하성.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이런 데 그 지금 방침이고. 그럼 이것도 결국은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몸통이 요거는 이제 문재인 이름이 그래도 두 번 나옵니다. 아 여기서 두 번 더. 왜냐하면 이게 요 수사는 원래 최재형 감사원장이 다 한 거거든. 아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해서 검찰로 넘긴 거죠. 그렇죠. 그때 대전지검에 이두봉 검사장, 그렇죠. 지금 인천에 있죠. 인천지검장. 이두봉 검사장. 그다음에 그 고생한 게 이상현 부장검사. 이래가지고 이게 그 이미 두 번 기소했고, 그다음에 남은 것들 그 마무리 조사를 하는 게 현재까지 김수현은 넣었고, 그다음에 김해의 문미호. 그리고 이게 문재인이가 두 번 이름이 나오면서 이것도 이게 제일 앞에 공장에 보면 딱 문재인부터 나와요 앞에. 뭐냐면 이게 문재인이가 언제 월성 1호기 멈추느냐. 그렇죠. 요 질문.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언제 멈추느냐, 연구 가동 중단이 언제 되느냐 이렇게 물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범행 동기가 문재인이 주범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문재인까지 간다. 이거 문재인이 말부터 딱 그 다음에부터 딱 움직이잖아. 모든 수석 실장이. 근데 문재인 수사 안 하고는 마무리가 안 되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도 기소 가능. 그럼요. 그 다음에 살펴볼게요. 일단 블랙리스트 먼저 볼까요? 블랙리스트는 그때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김원경 당시장관이 기소돼서 유죄를 받았죠. 그런데 새로 이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을 했던 산하기관장들을 각 부서 산하기관장들을 부처의 산하기관장들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찍어내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 사람들 넣기 위해서. 이것도 이게 그 환경부 장관 김원경. 그다음에 그때 균형 인사 비서관 신미수까지만 기소됐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일개 비서관이 모든 부처를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지금 이게 부처가 한두 개가 아니죠. 이미 18개죠. 거기 다 블랙리스트를 총괄하는 거는 일개 비서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결국은 자기 담당 부처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위에 보면 인사의 책임자는 비서실장 임종석입니다. 임종석. 임종석. 요거는 이게 그 관계 문재인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일개 비서관에서 끝날 사안은 아니다. 그럼요. 최소한 이게 그 인사 책임자. 저는 뭐 결국은 이게 대통령이라 보지만 현재 임종석까지는 가야 될 요런 사안인데 문재인까지 갈지는 요걸 이렇게 캐다가 좀 문재인까지 갈지는 아직까지 문재인 이름은 안 나와요. 요거는 다른 데는 이게 문재인 이름이 35번 두 번 나오잖아 공장에. 요 부분은 아직 안 나오지만 그렇게 여러 개 부처로 확정되다 보면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 주진우 부장검사 있죠. 주진우 검정팀장 했던 이분이 수사하다가 자천됐는데 야 저는 이게 이런 심한 자천은 제 평생 처음이에요. 어디로 갔죠? 안동지청장. 안동지청 바로. 안동은 검사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 거청지청장이 제일 아래고 안동도 이게 제일 아래 갑니다. 검찰 인원수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인구 규모나 모든 걸 다 감안해도 안동이 무슨 사건이 있겠어요. 검찰청 규모나 지금 업무 영역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동부지검의 잘 나가는 부장검사를 안동지청장으로 기용시켜버리니. 워낙 잘못한 게 많으니까는. 주진우는 이제 강단이 있잖아. 인사컴ité 사표를 내버렸어요. 사표를 내고 그렇죠. 나왔는데 중요한 게 이게 지금 급진전 되는 게 지금 부장이 최형원 부장검사가 김호수의 직계 고등 후배입니다. 김호수가 초임 부장 이 사람이 초임부장을 가장 요직의 동부지검 6부장으로 보낸 거예요. 부부장을 하다가 부장검사 딴 데 하다가 오거든요. 근데 초임을 자기 고등학교 후배니까 동부에 박은한 거죠. 근데 이제까지 수사를 거의 뭉개고 있다가 김호수가 이제 자기가 총장 임기가 1년 남았잖아.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 수사를 열심히 하면 윤석열이가 1년 더 임기 보장해 줄 줄 알고 자기 고등학교 후배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영원 부장이 지금 엄청나게 김호수도 이제 열받았잖아 검수완박에 엄청나게 지금 소환하고 있고 지금
산자부에는 인사 담당하는 국장이 있잖아요. 저하고 이게 친구고 동기입니다. 김모 국장을 공개로 피의자로 소환했어요. 피의자로? 대군교 신분을 한 사람이에요. 살펴받은. 그 전에 비공개로 소환한 국장이 있어요. 호텔에서 한전에 살펴받은 그 사람을 이게 비공개로. 그거는 죄가 없다 이거지. 배군규가 시켰으니. 그러니까 배군규하고 배군규 신분만 두 명을 이게 그 공개 소환 피해자를 했거든요. 이 말은 이게 배군규는 추가 기소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도 요거 보고 계속 수사한다. 그럼 이게 전 부서로 확대되면 요것도 이게 이미 수사가 돼 있거든요. 뭐 4개월이면 충분하다 이래 봅니다. 이것도 그럼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직권남용이니까 4개월 내에 속전속결로 튀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라갈지 안 갈지는 다른 부처를 한번 해봐야지 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공장이라는 이름이 없지만 인사 책임자 있고, 지금 현재 그 최소한 한 4-5개 부처는요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확대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어디까지 갈지. 왜냐하면 이게 환경부 장관이 2년 실형 받았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그렇죠. 솔직히 블랙리스트가 없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검찰이 거의 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안이죠. 근데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때도 그때 당시 블랙리스트 가지고 많이 그 활용을 했죠. 그런데 그 블랙리스트가 결국 문재인 정권 때도 만들어졌었다는 그런 정치적 의미도 있는 거죠. 그 지금 이게 김호수가 특별하게 챙기고 있는 자기 후배를 통해 요걸 하면 이게 부서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김호수도 지금 이게 팽당에 열받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김호수가 지금 가장 챙기고 있는. 사표 어떻게 됐죠? 사표는 이게 제출해놨고 지금 아직까지 수리가 안 돼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 안 하고 너희가 한번 해봐 뭐 이래 버릴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게 수리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그 한동훈 장관 임명되면 제가 보기에 이원석이나 이두봉 이런 식으로 이게 총장을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바꿔야 될 겁니다. 근데 4개월 동안에 이거는 마무리 지면 뭐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아까 4개라고 하셨는데 하나 타이 이스타젯.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폭발성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폭발성이 상당히 강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죠.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대통령의 가족이, 대통령이,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인데 딸이 그 남편과 같이 여기 있던 그 집을 팔고 그것도 서로 막 정렬을 하는 형식으로 팔고 나서 갑자기 태국으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는 또 문다이스는 청와대에 기거하고 있다. 막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최근에 중앙일보가 탐사 보도를 했죠. 그래서 타이스타젯 관련한 의혹을 들춰냈는데 핵심이 뭐죠 이게? 타이스타젯. 결국 핵심은 이제 그 서창호 있잖아요. 문재인 사이죠, 사이. 보통 서모시라고 나오는데 서창호. 이분은 이제 그 한국 우리 이스타항공 이상직이 있잖아요. 이상직이가 이제 그 돈을 빼돌리 가지고 지금 현재 놓은 거는 71억 정도 돈을 빼돌려 가게 타이로 보내잖아요. 그럼 이게 타이에서 항공사를 이게 그 돈으로 설립하는데 비행기도 안 띄우고 실제 운영이 안 됐잖아. 근데 그 항공사에 항공기 전혀 경험이 없는 항자도 모르는 서창호를 전무로 갔죠. 전무로 하면 이게 연봉이 몇 억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그 횡령한 돈으로 연봉을 줬다. 그럼 이게 일도 안 하고 연봉 형식으로 주면 이게 바로 가족한테 준 거죠. 이런 거는 제3자 뇌물이라 안 하고 직접 뇌물이라 그럽니다. 직접 뇌물. 우리 판례가 직계 가족이 돈 받으면 그건 3자 뇌물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안 그러면 이게 문재인과 저 사이하고 딸, 손자 생활비 줘야 되잖아. 근데 이상지가 대신 준 거죠. 전무로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비행기도 안 띄우고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뇌물죄네요. 직접 뇌물이죠. 문재인 뇌물죄입니다. 이거 직접 뇌물이에요. 이거는 부패입니다. 이거는 쉬어도 뭐 1년 6개월 충분하고.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 거기 그러면 이상직이 오른팔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이에 있는. 그 현장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제 사장이라든지 뭐. 거기 박석호 대표이사입니다. 박석호. 이 대표이사가 검찰에 계속 오라는데 안 오다가 작년에 그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자진 입국해가지고 모든 이게 2기가비트 USB. 엄청난 자료입니다. 2기가비트 이 USB를 검찰에 자금 내역이나 모든 자료를 제공해버렸죠. 전조지검에. 그렇죠. 전조지검에. 자료를 이게 모든 자금 거래 내역, 박스코, 이분이 뭐
사이가 이상지가 틀어지든지 아니면 이게 검찰의 압박에 자기는 협박에 사니 협조에 살 거 아니에요. 자기는 살아나야 되니까는. 예. 근데 이걸 지금 전주지검장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빨리 이게 한동훈이가 전주지검장부터 바꿔야 돼요. 전주지검장이 작년 9월에 줬잖아. 저 뭉개고 있잖아요. 뭉개고 있는데 밑에 사람한테 수사를 하면서 자꾸 소식이 나오는데 밑에 검사들하고 알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검사들은 수사 안 하면 큰일 나잖아.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전주지검장 이름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름을 공개가 좀 비판이 됩니다. 문성인 지검장이에요. 문재인의 동생 같아. 문재인, 문성인 이름도 똑같잖아. 인자 돌리면. 이 문성인이가 저하고는 이게 연수원 동기인데 예. 진짜 이게 못 나가던 나이도 시험도 늦게 돼 67년생인데 동기예요. 이분이 전라도 완도 출신이야. 그다음에 광주 숭일고 나왔지. 근데 쭉 간 걸 보면 검사장 될 도저히 그 경력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현 정권 들어가지고 전라도고 그다음에 광주 숭일고 고대법대 나왔거든요. 28기자 동기예요. 그러니까 현 정권에서 급격하게 승진해서 검사장까지 꿰찬 거예요. 보통. 그래놓고 이게 전주지검장으로 보내나니 이제까지 뭉갰죠.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그 전주지검에 물어봤죠. 왜 이것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그렇게 다 지금 제출이 됐는데 그러니까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했던 걸 여태까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는가. 그냥 뭉개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창호가요.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이 서창호가 진짜 무능하죠. 문다혜가 왜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서창호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토리 게임즈 있죠. 문재인이 걔가 토리 아닙니까? 지금 반려견. 윤석열 걔도 토리인가? 토리죠. 토리. 하여튼 이 토리 게임즈라는 회사가 너무 완전히 페이퍼 건물처럼 잘 안 되는 거의 망한 회사 아닙니까? 여기에 그 하나은행이나 여기에 돈을 빌려준 그러면 이게 실제 서창호 보고 돈을 대줬다 봐야죠. 그렇죠. 한 10억 정도 빌려가지고 못 갚았거든요. 띠묻고 이게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준 관계회사 중에 케이런 벤처스라고 회사가 있는데 김진호 씨가 설립한 케이런 벤처스. 케이런 벤처스. 이게 이 관계회사가 서창호 토리게임즈 돈을 빌려줬거든. 근데 요 케이런 벤처스의 케이런 뭐냐면 이게 그 주형철이 이제 그 청와대 경제보좌관 했어요. 주형철이가 이분이 그 벤처 투자 대표할 때 한국 벤처 투자 돈을 이게 280억 출자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주형철 한국 벤처 투자 대표가 케이런 벤처스에 돈을 투자하고 케이런 벤처스는 서창호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게 경제보좌관 같잖아. 이것도 이게 곽상도가 2억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가 지금 이게 교도소 가는 바람에 좀 묻혀있지만 이 부분도 토리게임즈 당시에 관에게 출자 받을 때 투명했냐? 이것도 조사하고. 그 토리게임즈와 이스타젯 한국은 지금 별개죠. 그래, 별개죠. 별개인데 어떻게 보면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도망이라 보거든요. 타이로. 그거하고 이게 연결되는 왜 현재 대통령 딸이 외국으로 튀었을까? 그게 바로 투자받고 이런 조사 있잖아. 토리게임즈. 요 의혹도 조사하고. 가 되는 거고. 그렇죠. 튀는 과정에서 일종의 직접 뇌물을 받은 건데 그러면 뇌물을 받았다고 그러면 왜 이상직은 뇌물을 줬을까? 그러면 이상직은 그 이후에 공공기관장을 꿰차죠. 공공기관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그다음에 공천도 받죠. 공천도 받죠. 민주당 공천. 이게 바로 매관매직 아닙니까? 이게 가장 더러운 거래요. 너 이게 이사장이나 국회의원 배지 주고 그다음에 우리 딸한테 사이한테 뇌물 줘. 이게 얼마나 이게 매관매직 아닙니까? 요즘 이게 뇌물 정유라가 이번에 인터뷰를 했죠. 정유라가 이게 울고불고 하면서 내가 말만 안 탔어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뭐 억울하게 안 됐다. 이렇게 한탄했잖아. 솔직히 정유라 말 지원은 이거는 삼성이 국가대표한테 주는데 그때 그 네 분이 생기가 다른 선수들 돌아오니까 정유라가 혼자 지말처럼 타버린 거지. 지말처럼 탔다 지말이 아니잖아. 네, 그렇죠. 이걸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뇌물로 했건 거예요. 이거 제3자 뇌물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 씨하고 공모해서 직접 뇌물이다. 그러면 이게 정유라가 말 탄 게 박근혜 대통령 가족도 아닌데 왜 직접 뇌물입니까? 이래 엮었잖아. 그때 경제 공동체 뭐 이야기 그때로. 공동 지갑 이렇게 넣었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 서창호나 문다혜는 정유라하고 박근혜하고 틀리잖아. 그렇죠. 정유라는 박근혜 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딸이 맞잖아. 저는 이거야말로 혜택을 주고 공직을 얻은 이 조사가 빨리 이게 문성인 지검장부터 바꾸면 이미 자료가 박석호가 이익기가
비터 예. 자료가 이게 다 있기 자료가 다 때문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4개월이면 충분하다. 아니 대통령 사이 아니면 예. 아무 경험도 없는 아무것도 망해가 도망온 사람을 전문을 바로 줍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예. 뭐 저는 충분히 검찰에서 이 부분을 지금 가장 지금 현 검찰에서는 네. 가장 그 확실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고 예. 또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거래에 속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들 이 분노도 상당히 이것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분노감도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 일부 하나만 더 하면 거기 문재인 관련해서 드루킹도 좀 저는 미완이라 봐요. 드루킹도 이게 김경수 선에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도 오래 있으면 진짜 문재인 원망을 사면 물 건너가고는 분위기죠. 사면하려다가 이게 여론 때문에. 근데 그 김경수도 본인이 주범이다. 저는 이게 그 당시에 수행단장이었죠. 이게 송인배도 그때 처벌됐죠. 처벌이 됐죠. 그러면 이게 과연 문재인이는 수행단장이 이거 드루킹하고 계속 주고받는 걸 보고 안 할까? 보고 안 하면 그거 직무태만이죠. 그리고 이게 자기 공을 내세우려도 오히려 과장해서 보고하겠지. 과장해서 기사.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도 알고 그러면 이게 그때 김정숙이가 경인선 가자. 몇 번 외친 건 오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미완의 수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오늘 오후 4시에 국무회의 열어서 땅땅 두드려서 이거 검찰 수사권을 뺏는다고 할 텐데, 자, 검찰 수사권 뺏어도 어떤 범죄는 4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4개월 동안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범죄는 중수청이 나올 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석같처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문재인 본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줬었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 또 4가지 어떤 범죄 혐의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